박찬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요 며칠 계속 상승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우리 증시는 FOMC라는 그런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안도 랠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그리고 코스닥은 4거래일 내리 상승했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내리 상승한 것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간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증시에는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0.9%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이 감소폭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경기 침체가 계속된 점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 애플이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선물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 증시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주가 상승률을 견인했습니다. 제가 어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한편 전날 20원 가까이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3원 오르는 데 그치면서 이 1,300원대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빨간불은 켜지긴 했는데 미국장에 비해서는 회복력이 좀 약한 모습이거든요. 몇 가지 원인들이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입니다. 중국 2분기 GDP가 최악으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점들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좀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견조했다는 겁니다. 이 달러 강세만 없었으면 더 괜찮았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달러 강세 없으면 체질 약해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주 월요일 나오는 7월 이 무역 수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에 좀 수입이 늘어서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경기 둔화로 수출이 줄어드는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 기자, 예. 그렇다면 이 8월에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 거냐 관심이 굉장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좀 알아봤다고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다음 달에 계단식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자동차, IT, 헬스케어 업종이 유망하다라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한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9월 금리 인상 규모를 축소할 것이란 기대감에 투심이 회복된 겁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가 선반영된 악재에 둔감하고 반영되지 않은 호재에는 민감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간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온 증시가 악재에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GDP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재고에서 많이 깎아먹은 거지 미국 쪽 소비는 나쁘지 않았다고 나왔잖아요. 소비가 그래도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나쁘진 않거든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과대하게 낙폭이 컸던 업종 위주로 레벨 자체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증권가에선 내달 코스피가 계단식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며 평균 2,300에서 2,58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IT, 헬스케어 업종이 공통적인 유망 업종으로 꼽힙니다. 그간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낙폭이 과했고 3분기 실적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안정적이고 유동성 공급 협력 방안 등을 감안하면 급격한 환율의 쏠림 현상은 제어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시장은 내달 10일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닥 잡고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8월달 인플레이션 지표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들은 그렇게 매크로가 시장 괴롭히는 요소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데이터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피크아웃을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다시 앞자리 팔자로 내려갈 것 같아요. 6월에 9%를 기록했던 CPI가 8%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증시는 악재를 걷어내고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미국의 7월 CPI를 주목해서 보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 오늘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사들이는 반면 개인들은 또 순매도에 나섰거든요. 이번에도 이 개인들만 또 참패를 보는 게 아니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증시가 7월 FOMC나 2분기 어닝 시즌 같은 대형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을 앞두고 이 증시 방향성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양시장에서 이번 달에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 넘게 사들인 반면에 기관은 1조 4천억 원 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렸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뭘 샀고 기관들은 뭘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죠. 먼저 이 외국인들이 사들인 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은 역시 삼성전자였는데요.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 뒤로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가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네이버를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7월 FOMC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예.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 대표 성장주로 보이는 네이버를 팔아치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같은 카카오 역시 370억 원 팔아치우면서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사들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와 2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6만 원을 회복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상반된 모습이었는데요. 7월 이 서학개 및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는 3위에 SOXS, 그리고 4위에 SOXL, 그리고 16위에 ASML이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인버스 ETF인 이 SOXS는 7월 한 달간 33% 급락했는데요. 이 상품은 지수 상승률을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갈 때 반대로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 같은 경우는 33% 급등했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ASML 같은 경우는 14%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종목들은 지난 26일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주가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같은 반도체주인데 해외와 국내가 달랐다. 어째서입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주들이 이 하반기에 어려운 하반기를 보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빅2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로 IT 기기 완성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디램 수급 감소가 3분기부터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이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재고가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기록하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관련주의 그 저점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들은 이번 달에 대거 팔아치웠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한 우리가 이 반도체 주가 왜 올랐는지, 왜 안 올랐는지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네. 동시에 금융주도 함께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음식료품과 의류주 같은 경기 방어주를 담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걸친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최근 3개월간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한 것이 좀 포착됐습니다. 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 참고할 수 있을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문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들어 식음유업과 의류업 종목을 투자 장바구니에 대거 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경기 방어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11.9%였던 CJ제일제당 지분을 최근 12.4%까지 늘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말 농심과 롯데칠성, 삼양식품 지분율도 이전보다 1%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증권업계도 해당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며 목표 주가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대체로 단가가 싸고 필수 소비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해도 소비재 저항이 크지 않고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경기나 가격의 변화에 따른 어떤 수요의 변화는 이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의류기업인 FNF의 국민연금 주식 비중은 1년 전 5.3%에서 최근 7.3%로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같은 기간 소폭 확대됐습니다. 소비
위축이라는 화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소비 여력이 패션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반면 국민연금은 금융지주와 증권사 지분율을 축소하며 포트폴리오에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주식 비중은 지난해 말 10.3%에서 이달 중순 9%로 BNK 금융지주의 경우 12.8%에서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지분율 또한 지난해 말보다 모두 1%가량 줄었습니다. 금융 및 증시 환경 위축으로 올해 금융사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 주식에서 마이너스 7.68%라는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공단. 개인 투자자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국민연금의 발걸음을 확인하는 것도 긴 호흡으로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